네, 안녕하세요. CNC 장비 관련해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CNC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어떤 설계되어 있는 설계 도면을 엔드밀을 통해서 이제 깎아서 이제 제작을 하는 형태의 장비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 좌표를 정해진 좌표에 따라서 이 일정한 속도에 맞춰서 엔드밀이 깎아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장비를 시작하기 전에 전원을 켤 수가 있는데, 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장비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냐면 장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어떤 좀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. 이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엔 밑에 보시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. 이머전시 장치가 있어서 실제로 작동 중에 누르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장비가 이제 꺼지게 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고요. 이 위쪽에는 이제 라이트가 있는데, 이건 이제 실제 장비가 켜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이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하드웨어 세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엔드밀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,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도구가 있는데, 이 도구를 가지고 양쪽에 두시고 살짝 풀어주시면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잠깐만요.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콜렛이라고 하는데, 이 저희가 이 CNC에서 사용하기 전에 엔드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조 장비입니다.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엔드밀과 콜렛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를 맞춰서 구매를 해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. 이 사이즈가 만약에 다른 사이즈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작동 중에 엔드밀이 빠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콜렛에 사이즈가 맞는 엔드밀을 껴서 약간의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빼주시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콜릿이 이제 여기 이쪽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힘을 주셔서 꽉 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이게 엔드밀을 껴주시는데, 이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뭐 이 장비로는 뭐 나무만 깎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을 깎을 수도 있고, 뭐 굉장히 뭐 철 같은 경우도 깎을 수가 있는데, 내가 깎고자 하는 재료와 그리고 결과물, 어떤 그런 작업 결과물에 맞춰서 엔드밀을 구매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이 엔드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제가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엔드밀 구매하시거나 작업하시는 용도에 맞춰서 엔드밀 구매처에서 좀 더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엔드밀을 이렇게 껴주시고, 자,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 장비에다가 이제 이걸 다시 장착해 주시는데, 장착 방법은 간단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손으로 돌려서 최대한 껴주시고, 이제 좀 더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풀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. 네.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이 안에 재료를 세팅할 때 저희가 최대한 4군데에서는 전부 다 이제 재료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. 이 재료가 중간에 엔드밀이 돌다가 팍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, 최소한 이렇게 4군데에서 재료를 꽉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, 이 재료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 손으로 밀었을 때 움직이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조금 이렇게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저희가 이 밑에 판이 이 엔드밀이 바로 닿게 되면은 이 엔드밀이 판에 바로 닿으면서 좀 엔드밀이 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Z축에 대한 이런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 밑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뭐 어떤 그런 판 같은 거를 대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런 안전을 위한 판 위에다가 실제 작업할 재료를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자, 이렇게 하면은 하드웨어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.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CNC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 자체는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시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이제 CNC 작동을 위해서 이제 변환, 이제 컨버팅만 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일단 프로그램을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이 팹랩 컴퓨터에 보시게 되면 이 에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설계 파일을 CNC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은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CNC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위에 보시는 이제 새로운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세팅하느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이제 재료의 사이즈가 뭐고 이제 재료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를 설정하시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재료의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마테리얼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재료의 이제 두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주의점이 있는데 이 Z0축을 아래가 아니라 위로 해주셔야만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Z점, 이제 그 Z0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셔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. 제가 일단은 예시로 그 이제 가로 20m, 가로 20mm, 세로 20mm 그리고 이제 10T짜리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왼쪽에 보시면 뭐 이제 간단하게 어떤 도형들을 그릴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제가 예시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적으로 제가 뭐 네모를 하나 만들 거고요. 네,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네모는 이제 깎아내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 이 동그라미는 안을 파내는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설정을 제가 원하는 그 영역을 클릭을 한 이후에 오른쪽에 보면 툴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툴패스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 CNC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에 대한 걸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 툴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CNC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요. 그 옵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제 웬만한 CNC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프로파일이라는 작업인데 이 프로파일 작업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깎아내는 작업. 그러니까 레이저로 생각하시면 이제 컷 개념이라서 잘라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로 이제 포켓팅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포켓팅이라는 작업은 내가 지정된 영역을 이제 안을 파내는 깎아내는 작업이라고 그 안을 파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겉에 있는 이 네모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커팅 뎁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얼만큼의 깊이를 깎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설정 창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여시게 되면 위쪽에는 간단하게 어떤 도형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네모와 동그라미를 통해서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 네모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네,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 이 안쪽에다가 작게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. 네. 제가 이 CNC를 통해서 오늘 할 작업은 뭐냐면 이 네모는 깎아내는 작업, 그리고 동그라미는 안을 파내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CNC에서 작업을 설정하는 거는 오른쪽에 보면 툴패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네. 내가 원하는 그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툴패스를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이 툴패스, 그러니까 CNC가 할 수 있는 작업의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크게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 프로파일은 내가 원하는 그 영역을 깎아내는, 그러니까 레이저 커팅기로 생각하면 컷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두 번째로 이 포켓팅의 경우는 뭐냐면 그 영역을 파내는 작업, 그러니까 레이저로 생각하시면 엔그레이빙과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 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깎아낼 거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을 제가 선택할 거고요. 이 프로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.
자, 맨 위를 보시게 되면 커팅 뎁스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얼마큼 깊이를 깎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스타팅 뎁스와 컷 뎁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CNC를 하면서 약간 3D 개념으로 깎아내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1차원적으로만 깎는 게 아니라 뭐 몇 번에 걸쳐서 약간 층을 내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얼만큼을 첫 번째 깎고 두 번째로 깎는 개념인데 대부분의 작업은 보통 스타팅 뎁스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럼 한 번에 이제 깎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냥 5mm 정도를 그냥 예시로 깎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엔드밀을 사용했느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셀렉트를 눌러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드밀의 종류들이 쭉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엔드밀을 쓰느냐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죠. 그에 따른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 내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이 설정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핀들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이 스핀들 스피드라는 거는 이 엔드밀이 얼마큼 빠르게 회전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피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밀이 얼마큼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그런 설정치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 플런지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밀이 회전할 때 얼마큼 스피드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기준들인데 이 엔드밀의 이제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가 깎아내는 그런 재료들이 나무일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면 기본적으로 쇠는 나무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진 않지만 쇠로 쇠를 깎거나 뭐 쇠로 뭐 알루미늄을 깎거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큼 빠르게 회전하는지에 따라서 뭐 사고가 나야 위험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따른 정교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작업하시는 거에 맞춰서 적절한 그런 엔드밀과 그리고 속도에 대한 설정들을 좀 한 번 더 인터넷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. 여기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떤 그런 뭐 엔드밀을 사용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는 창들이 따로 있습니다. 네,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패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깎아내는 경우가 있고 이 엔드밀이 뭐 3번, 4번에 걸쳐 가지고 이걸 깎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몇 번에 걸쳐서 깎아내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넘버 오브 패시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mm만큼을 깎아낸다고 했는데 저거를 만약에 5로 설정하게 되면은 5번에 걸쳐서 이 작업을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총 한 번 깎을 때마다 2mm씩 깎아내는 개념입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 번에 걸쳐서 깎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 작업을 진행할 거냐에 대한 걸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개념이 있는데 라스트 패시스틱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얼마큼을 남길 거야 라는 개념이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5T만큼을 깎아내는데 마지막을 뭐 3T를 깎았다라고 3T를 저렇게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3T를 한 번에 뭐 이제 깎아낸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오늘은 따로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. 자, 이 CNC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이 굉장히 좀 세부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CNC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이제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엔드밀도 다양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좀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까지 설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보시게 되면 이건 좀 중요한 건데요. 이제 아웃사이드, 인사이드, 온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엔드밀이 작업물 이제 설정 기준으로 겉에를 깎을 거냐 혹은 안쪽을 깎을 거냐 그 선 위를 깎을 거냐를 결정하는 개념입니다. 자,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설정한 값을 전혀 그런 손상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온을 하게 되면 그 엔드밀의 뎁스만큼의 어떤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깎아주게끔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밑에 이제 디렉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깎는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. 뭐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깎을 거냐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깎을 거냐에 대한 것까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밑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우리가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결과물을 깎아내는 개념이라서 이 엔드밀이 돌아가는 스피드로 인해서 딱 이 결과물이 팍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탭스라는 거는 날아가지 않게끔 끝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살짝 남겨놓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좀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탭스의 어떤 그런 얼만큼 탭스를 몇 개 가져갈 것이냐까지도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
보통 탭스를 이제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렇게 결과물이 밖으로 팡 튕겨나가는 문제를 좀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결과물 이후에는 뭔가 끝에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후 처리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정이 완료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calculation을 누르게 되면은 이 3D 뷰로 넘어가는데 이 3D 뷰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CNC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안에 이제 제가 포켓팅 작업을 다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툴 패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같은 방법으로 이 포켓팅을 누르게 되고요. 마찬가지로 얼만큼 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ET로 설정할 거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툴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. 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뭐 어떤 그런 뭐 내용들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밑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깎으실 수 있는가를 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눌러 보겠습니다. 이건 더 직관적이라서 왼쪽에 오프셋과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은 확실히 좀 깎는 모양 자체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재료마다 어떻게 안쪽을 파냈을 때 더 뭔가 좀 정확성 있게 깎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 안에서 깎는 방향조차도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혹시 궁금하시면 좀 더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. 보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겉에는 깎아내는 거, 안쪽은 파내는 형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내가 이 작업을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해서 좀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CNC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. 내가 완료된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자,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깎아내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겉에를 먼저 깎아내고 안에 파내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 재료가 흔들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파일 작업은 맨 마지막에 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. 설정 같은 경우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 프로파일 작업이 가장 마지막에 하실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엔 밑에 보시면 이 세이브 툴 패스라는 개념을 눌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해주시는데 확장자명을 NC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이 되고요.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어서 저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 CNC 작동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켜주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.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로드해 놨는데 제가 미리 좀 같은 파일로 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로딩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CNC 자체를 이제 작동하는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런 좌표들이 나오는데 이 좌표들 자체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것들이 이제 G코드화가 되면서 G코드화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드밀의 스피드와 어떤 그런 회전 속도들이 전부 다 그다음 어떤 작업들이 일어난다가 쭉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이 작업하시면서 조금 제가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CNC 자체가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마다 이제 리셋 개념을 계속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왜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리셋을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동 이동 온오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네. 이 수동 이동이 오프가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이 CNC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이 화살표를 통해서 이 CNC 헤드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저 수동 이동 온오프가 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혹시 움직이지 않게 되면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기본적으로 CNC를 움직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저기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화살표를 통하면 X, Y 좌표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은 위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CNC 움직이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
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 화살표에 따라서 이 CNC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위아래 같은 경우엔 페이지 업,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위치를 좀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. 나는 내가 이 XY에 대한 0점을 한 이 정도에서 해보고 싶어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시면 그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이 오른쪽에 0X라는 게 있습니다. 이 0X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 위치를 기점으로 X점이 다시 설정이 되는 개념입니다. 마찬가지로 0Y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 위치를 기점으로 Y 0점이 설정이 되는 개념이고요. 자, 그럼 Z 0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저 Z 0점을 별도로 설정하는 별도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. 자동으로 이 공구 높이 세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이제 이어폰이 껴진 상태에서 헤드가 내려오면서 딱 맞춰지는 수점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장비가 없어서 약간은 좀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감으로 내가 원하는 저 이제 재료와 저 엔드밀의 끝부분이 가장 잘 닿을 때까지 설정을 합니다. 원래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. 자, 내가 Z0점이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Z0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 지점이 XYZ가 0점이 되는 지점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. 네. 자,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공 경로 재생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 지점을 기점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시뮬레이터에서 다시 XYZ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다시 프로그램 내에서 세팅을 합니다. 제가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정비를 잘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풀패스가 되어져 있을 때는 이제 저 가공 경로 재생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 기준을 통해서 내가 새로 설정한 XYZ 0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저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번에 여기 지금 또 안 움직일 때는 이렇게 리셋 버튼 눌러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이 자체가 계속 리셋이 된다는 점, 그리고 이 지금 CNC가 켜져 있을 때는 CNC가 켜져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절대 저 안에 손이나 뭐 머리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위로 올리고 이걸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. 위로 올리시게 되면 저기 보라색 점이 이 보라색 선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보라색 선을 보면서 저 CNC 헤드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. 확인해서 지금 보라색 선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갔고, 자, X축도 한번 Y축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. Y축도 넘어갔을 때 제가 XY축을 넘어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상이 없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. 자,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만약에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저 헤드가 제가 설정해 놓은 그 고정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때는 엔드밀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엔드밀이 깨집니다. 엔드밀이 깨지게 되면 물론 케이지가 있어서 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그런 피해가 오진 않지만 뭐 굉장히 또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전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. 지금 이 작업물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그 이제 저기 재료에 깎이지 않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Z축 0점을 잡는 그거에서 제가 아예 그냥 안 닿게끔 세팅을 해놔서 뭐 교육용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실제 잘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게 왜 안 잘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세팅을 저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 리밋 경보 해제라는 게 이제 뜰 때가 있어요. 자,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리밋 경보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머전시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이 버튼이 이제 점등이 됩니다. 그러면서 아예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럴 때는 장비가 리셋 눌렀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밋 경보만 다시 풀어주시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됩니다. 자, 내가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케이스를 닫고요. 한 번만 더 확인하고, 자,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시작을 누르시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깎이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내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장비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. 네, 왜냐하면 이 장비 계속 이제 절삭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소리로 이미 인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와서 이머전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한번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. 뭐 저도 뭐 이상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
이머전시 버튼 옆에. 저거 제가 일부러 저기 교육용이라서 깎이지 않게끔 세팅해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네. 네, 이렇게. 네.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 이제 케이스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먼지들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물을 이제 꺼내시면 완료가 됩니다.